그러니까 친구들 모임에 네. 기껏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퇴직한 이후에도 네. 자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나오지 그 안지 못한 사람들은 못 나오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사실 그 롯데그룹에서 상무로 예. 계셨었던 예. 회사원으로도 정말 잘 나가시던 분이셨는데 뭐 잘 나가기까지는 아유 그래도 임원다는 게 쉽나요? 저는 딱 대리 달고 느꼈는데 아 임원은 안 되겠다. 임원 다는 사람들은 이미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막 했었었는데 근데 그렇게 잘 나가시던 직장인이셔도 결국에는 퇴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책에 보니까 퇴직은 사회적 죽음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25년 동안에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다 최소한 6일 이상은 출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원이 되셨죠. 그 6일 이상 중에도 그날 퇴근했다 그날 출근한 적도 많아요. 아 새벽에 퇴근하시고 새벽에 퇴근해가지고 그날 바로 그만큼 일만 해서 그 일만 했기 때문에 회사 이후에 내 삶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물론 회사가 그렇게 내가 생활했기 때문에 월급 주고 명함 주고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이 인적 네트워크를 주고 했던 부분들은 사실인데 네. 난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그때까지는. 네네. 근데 만약 딱 퇴직하고 나니까 월급도 사라지고 아, 명함도 사라지고 더 진짜 마음에서 네. 사회적 죽음을 느꼈던 건 인맥 사라진 거 보면서 이게 관계라는 게 그 돈의 기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구나 하는 부분들을 딱 느끼는 순간에 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돈 공부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지 않으면 내 앞으로 삶이 위험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해서 그때부터 사실 돈 공부 했고 회사라는 건 분명히 끝이 있는 게임을 하는 거고 네. 그 끝이 있는 게임 이후에 결국 모든 것이 다 물거품 됐을 때 나를 지켜주는 건 돈이고 끝까지 나를 갖다 지지해주는 건 가족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이제 딱 50대 중반이 되셨는데 그 이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이제 뭐 50, 60 세대들을 좀 보시면은 요즘의 어떤 그 현실이 어떤지 그 얘기를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들을 가난은 청년에겐 고난이지만 노년에겐 재난이다. 그러니까 왜 재난이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적나라하게 해드린다 그러면 현재 5060에서 겪고 있는 현실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돈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돈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돈이 일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다. 예.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060의 시대가 오면은 해야 될 일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실 자본이 없으면 해야 될 일이 없어요. 발현할 수가 없어요. 자본이 없으면 할 일도 없다. 예. 근데 그분들은 직장 일을 할 때 보면은 사실 이게 펜을 굴렸던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았을 텐데. 고급 인력이잖아요. 네. 이 고급 인력들이 나와서 결국은 택배 일을 하거나 그 밖에 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스스로 겪게 되는 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전 주변에서 많이 봐요. 그러니까 뭐 택배가 나쁘다 이게 아니고 그분이 이제 몇 년 전에만 해도 부장 임원 이랬는데 임원이었고 부장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갖게 되는 현실은 결국은 몸으로 가서 해야 될 수 있는 일용직의 일들을 갖다가 해나가다 보면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안 만나요. 안 만나요. 그러니까 친구들 모임에 기껏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퇴직한 이후에도 자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나오지 그 안지 못한 사람들은 못 나오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자기 존재 가치가 사회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하냐면요. 저도 이제 이 글을 쓰면서 그래도 다양스럽게 작가라는 일로 거듭나는데 그 이전에 제가 몇 군데를 갖다가 취직 원서를 내본 적이 있어요. 사실 퇴직하시고 원서를 내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제 월급의 절반인데 그것도 회사도 제가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의 낮은 회사. 예전에는 뭐 대기업 임원이셨는데 거기다가 냈는데 거기마저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순간에 사회적 죽음인데 이제 개인적인 죽음의 같은 느낌. 개인적인 자존감에 대한 죽음까지도 그 순간에 느껴지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2030 세대들 입장에서는 막 5060이 기성세대고 뭐 기득권이고 다 가지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인구도 많은데 퇴직 인구도 많으니까 정말 준비되지 않으면 채용이라는 게 정말 어렵겠어요. 이쪽은 진짜.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근로 인력을 산정할 때 15세에서 65세까지를 산정하잖아요. 네. 실제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 연령이 퇴직하는 연령이 49.5세예요. 그러면 49.5세 이후에 15년을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 형태를 갖다가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다 일용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65세 이후의 삶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에 제가 산책하면서 보게 되는 파지를 줍는다든가 이런 노인의 빈곤층으로 합류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아들한테는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아들 또래에 있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노인에게 재난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갖다가 안다고 그러면 지금 젊은 시절에 이 고난 정도는 가볍게 이겨나가려고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럼 부딪히는 것들이 없게 되면 결국 노인에 같은 그런 재난들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섬뜩한 얘기잖아요. 오늘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여기로 오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지하철 앞에 여기는 지옥역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디아블로 그게 있더라고요. 딱 그거 보는 광고 순간에 아닙니다. 아니 거기에 그게 딱 있는 거 보면서 어쩌면 이게 내가 지금 지옥행 역에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만큼 노인들은 그 광고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하실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대별로 느끼는 게 완전히 다를 수도 있겠군요. 근데 그 광고 옆쪽에 돌아가신 분들한테 조기 혹시 가지고 다니는 거 혹시 지하철 타면은 있는데 두세 개씩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인데 하필 또 그걸 보면 근조기 이걸 두 개를 쓴 노인이 그 옆에서 이렇게 기대 서 있는 걸 갖다가 보면서 그 앞에 있는 그 광고하고 디아블로 광고하고 같이 겹쳐져서 보니까 이 세상이 지옥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노인의 빈곤은 굉장히 치명적인 아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젊은 세대들이 좀 인지를 하고 지금부터 좀 준비해서 지금부터 하는 일들은 가볍잖아요. 저 20대에 뭐 그때 와이프하고 결혼해가지고 고척동 반지하에 살면서 이 고척동 반지하가 이게 다가구주택이기 때문에 습기가 차가지고 여기에 보면 얼룩이 이렇게 막 집안에 얼룩이 이렇게 있고 얼룩이 피고 거기서 우리 애가 태어났는데 우리 애가 태어나니까 우리 애가 지금도 아직도 아토피가 있고 기관지가 있어요. 기관지 안 좋아요. 이게 뭐냐면 그 지하 습한 데서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마저도 아내하고 우리 얘기할 때 행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대에 가난은 그렇게 자기 새 생각만 바꾸고서 열심히 살고자 할 때면 아무렇지 않은 고난 정도이거든요. 물론 30대에도 저 뭐 진짜 죽으라고 일했으니까 밤새고 일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월급 받으면 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대도 그랬고 40대는 이제 진급하고 막 뭐 임원 되겠다는 마음으로 해서 하면서 그래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것들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던 거 밤새 준비해가지고 보고서 들고 대표에서 들어가면 네가 뭐 머리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거 막 하나요? 막 던지고 뭐 그렇더라도 그것마저도 그렇게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제가 보기에는 20, 30, 40, 이제 50부터 달라지는데 40까지는 가난이나 어려움이 가벼운 고난 정도이기 때문에 제발 좀 그걸 그냥 가난의 백신처럼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20, 30, 40들이 지금 되게 힘들다고 느끼는 게 나중에 올 그 진짜 힘든 거 대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살아오신 경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어지는 것들이 제일 힘들어요. 50, 60이 넘어가 선택지가 없어지는 선택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긴 그렇죠. 소득이 없는데. 그러니까 소득이 없고 모든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다는 게 어차피 그러니까 최악의 선택만을 피하겠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라 최악의 선택만을 피하겠다고 살아가고 있는 선택지가 없는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선택지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20, 30, 40에서 해놓으라는 의미예요. 선택지가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있어야 5060으로 가면 갈수록 이 시간과 선택에 대한 것들이 범위들이 다 사라져가요. 저도 이거는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선택지가 없어진다는 거. 그 선택지를 만들려면 돈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라는 거는 저도 좀 깨닫는 바가 크네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선택지를 만들어가는 건 지식이 있던가 지식을 가지고서 가야 될 길들을 갖다가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던가 아니면 돈이 있어가지고 이 돈이 만들어주는 토대의 길을 걷든가 그리고 모든 걸 하려고 해도 자기한테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들이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없어져 가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루어지는 데는 기본적인 시간이 제가 보기엔 최소 10년 이상은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선택지가 많고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고 자본을 쌓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을 때 이 부분들을 쌓아놔야만이 선택지가 없는 순간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사실 뭐 부동산 뭐 집값 뭐 다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지금 청년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모아서 뭐 하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불려봐야 뭐 얼마나 되냐 뭐 따라가지도 못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조금 더 소비에 조금 네. 치중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네. 하는데 그렇게 하면 노년에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네. 그걸 꼭 기억을 해라. 네. 이 얘기신 거죠. 그 최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았으면 하는 게 진짜 선택지가 A밖에 없는데 네. 이게 너무 최악이야. 네. 근데 안 할 수도 네. 없어. 네. 그러니까 막 그냥 가야 되는. 그렇죠. 누가 뭐 노년에 이렇게 빈곤하게 네. 살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인생이 저도 이제 55이 됐는데 네. 55년 이렇게 살아온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아마 제가 뭐 평균 수명 85세까지 살아간다면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가는데 네. 30년도 금방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30년이 조금은 행복할 수 있게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는 게 30년을 행복할 수 있게 된 가장 근원은 뭐냐면 사실은 50억이라는 자산을 가졌기 때문에 가진 거 때문에 된 거예요.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비유하더라고요. 불을 가진 거와 안 가진 거의 차이를 갖다가 여기에 많이 비유하던데 인공위성에 많이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바닥에서 발사대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네. 이 올라가는 거가 그 대기권을 갖다 벗어나는 게 110km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110km까지만 벗어나고 나면 그 위에서 인공위성은 떠 있으면 어떠한 힘도 안 들이고 그냥 네. 유유자적으로 이렇게 떠 있고 떠 있는 순간에 네. 모든 걸 다 양해할 수가 있대요. 음.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최소한 50억 네.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은 한 50억이 부의 그 계단에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거기 위로 올라가고 나면 내가 잠자고 있어도 편안하게 내 자본이 날 돈을 벌어다줘서 나는 삶을 즐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젊은 시절에 좀 힘들더라도 고생들어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삶이 좀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50억이 안 되더라도 30억만이라도 있어도 네. 5억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중에 노년이 좋은 거잖아요. 네. 10억만 있어도 5억 있는 것보다 네. 좋은 거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내가 뭐 1% 못해. 그러니까 안 할 거야. 이게 아니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당신 인생의 오늘이 네. 가장 젊은 날이다. 그렇죠. 네. 시간이 유한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시간은 누구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요. 그 한정된 시간 내에서 결국은 오거든요. 그렇죠. 저 55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55이 왔듯이 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들이 지금 25, 22살 있는데 25이 먹은 친구는 약간 좀 그러나 약간 허세가 있는 친구고 큰일 났네. 큰일 났다. 허세가 있는 친구고 둘째 아들은 약간 실속 있는 친구인데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들을 변화시키고 싶은 생각에서 사실은 이 책을 많이 썼는데 큰아들이 조금씩 그래서 변해가서 그래서 이 책 안에도 나와 있는데 그 경제적 자립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뭐 인생이 뭐예요? 이런 질문들도 하는 걸 보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20대, 30대, 40대 이때 되도록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된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최소한 깨닫게 된다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나중에 가서는 정말 꽃처럼 환하게 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방금 여기서 느낀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50대, 60대가 됐을 때 아들이 나한테 뭔가를 물어봤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아버지.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잘 산 인생이 아닌가. 제 얘기가 답이라고 우리 아들이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다 맞습니다. 아드님 꼭 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병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들이 실수 안 했으면 그러니까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다. 꼭 좀 정독해 주셨으면.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직 한 20대 30대 분들이라면은 우리 아버지가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신 우리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